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OI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64%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간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더리움의 엄청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신고가 돌파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로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이 뜨거웠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쪽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S&P와 나스닥이 사상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자 연준이 이제 9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런 현상들이 강화가 되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CPI가 전년 대비는 2.7% 상승했고 근원 CPI가 3.1%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전월 대비가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는 3.1% 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전망치를 소폭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100%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순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트럼프발 물가 때문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번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CME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트레이더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반영한 확률이 전날 85%에서 94.4%로 아주 크게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시장 말 그대로 하나의 골디락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그리고 나머지 2번, 그러니까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커지면서 간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의 주요 인사 후보인 스티븐 미란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미란 같은 경우는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주에 쿠글러 연준 이사가 사임하면서 이 발생한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죠. 블러드 같은 경우는 과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를 역임한 바가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언급되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에 종료가 되는데 미란과 블러드는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큰 위협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란 같은 경우는 관세가 장기적인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비관적인 전망은 사실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뿐만 아니라 연준 내부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게 더욱더 확실시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 증가와 함께 위험 자산을 향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 시장을 더욱더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각국이 미국 따라가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디지털 암호화폐 자산을 지속적으로 비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주요 경제 주제로 떠올리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의 대통령인 알렉산더 루카셴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촉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암호화폐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은행이 암호화폐 활용의 획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국가은행의 로만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에 루카셴코 대통령한테 벨라루스 금융 시스템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벨라루스 안에서의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벨라루스 안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헨릭 제베르그라는 매크로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가들의 움직임에 힘입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12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에 전체 시가총액이 약 12조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 규모가 약 3.9조 달러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3배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제시를 한 건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마지막 상승 구간인 5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늘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낙관적으로 변하면서 가격 상승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최소 8조 9,600억 달러에서 최대 12조 8,100억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제베르그가 추천하는 투자의 접근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진입을 하고 주요 상승 구간을 함께 탑승하고 나서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디지털 자산 시장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마지막 상승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이클 안에서의 투자 전략 여러분들도 저희 파이어 시황과 함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든든한 뒷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일가죠.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사업 수익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무려 원화 기준으로는 3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치 경력 동안 알려진 개인자산 증식의 약 43%를 차지하는 수치니만큼 현재 트럼프한테도 이 암호화폐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암호화폐 분야 진출하고 나서 NFT도 팔아보고 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토큰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코인과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기회들을 모색하면서 코인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트럼프 일가는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이 정치 경력 동안 축적된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트럼프 본인의 직접적인 관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는 사업 운영 자체의 조언자라던가 가족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유지하는 건 이해 충돌의 이슈를 늘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얼만큼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할지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앙아시아 최초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카자흐스탄에서 출시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에서 이번 ETF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 섹터의 글로벌 통합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스타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폰테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폰테 비트코인 ETF가 8월 13일부터 아스타나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시장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나서 이 풍부한 석탄 기반 전력과 우호적인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순위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또 미국 규제 하에 있는 비트고가 최대 2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험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ETF를 보관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이 규제권 안에서의 기회들이 시장 안에서의 파이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고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데이비드 베일리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비트코인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나카모토를 통해서 1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입문하고 나서 단일 주문으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보는 게 본인의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말 그 꿈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빨리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를 부추기기도 했네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 안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들을 파악을 해보면 단기 보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0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바이낸스로 유입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86%를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도 활발히 거래를 하면서 일일 트랜잭션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래 주소들은 비교적 조용한 상태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상황 이후 더 큰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나타났었다고 하네요. 개인들의 단기 랠리, 단기 매집 이후에 고래들까지 함께 대량으로 매집에 동참을 해줄지 비트코인의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밤 모두를 놀라게 했었던 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TF들이 대규모 매입 행진을 이어가면서 10억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번 매입은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의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약 4,800달러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아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블랙록이 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고요.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11일 기록됐었던 10억 달러 유입 이후 이 같은 대규모 매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ETF 출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입으로 블랙록의 ETF가 가장 큰 매입 규모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 제외를 하고서도 기관들이 직접 현물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5,200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보유량이 60만 개까지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SE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27조 원, 200억 달러의 규모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더욱더 매수할 계획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승인됐었던 45억 달러 규모를 포함해서 총 자금 조달 한도를 245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이들의 계획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업과 ETF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전체 시가총액의 8%에 도달했다라는 지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못지않게 이더리움 쪽으로도 기업과 기관들의 공급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OI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64%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단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만나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오늘은 더 떨어졌습니다. 58.47%까지 내려간 가운데 지난 1시간 동안 오른 종목이 56%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66%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 보조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RSI 시그널이 67%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롱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4일 추세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숏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차트 가격을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차트 같은 경우는 롱에 대한 시그널 이후 지금은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이 그려져 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채널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2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게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롱에 대한 시그널 이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700달러의 저항도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펼쳐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P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추가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